대통령 이승만 박사님 제47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 이승만 대통령 47주년 추모하기 위하여 평소에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대한 건국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수고했던 당신의 종 이승만 장로님을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함을 돌려옵나이다. 추진위원회 모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식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영원히 건고하여 굳건히 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남께서 가신 지 언 47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주변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도전받았지만 우리 대한국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유 독립과 산업 근대화를 성취했으며 정치 민주화와 국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있다면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제대로 평가 교육하는 일이며 올바른 국가관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 통합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일평생 개인의 자유정신과 책임 완수, 국가의 자주 독립과 완전 통일, 민족의 대동단결과 세계평화 정착에 앞장서신 고 이승만 박사의 영령 앞에 뜨거운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군이 쇠락하던 1904년 독립정신 집필 중에 터져나온 따옴표입니다.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도 없고 집이 없으면 나와 부모 처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후손들이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따옴표라는 우남의 탄식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둘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직후 신탁통지 찬반 논란으로 좌우 대립이 치열해진 1946년 1월 1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독립, 통일이라고 100번 떠들기보다 여러분 각자가 실천적으로 일을 하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뭉쳐야 합니다. 속히 우리나라를 세웁시다. 라고 호소하던 우남의 시대정신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셋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 및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된 1948년 8월 15일 말씀하셨습니다. 목석 간장이 아닌 만치뼈에 맺히는 눈물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40년 전에 잃었던 이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요 죽었던 민족이 다시 서는 것이 오늘날 이에서 표명되는 까닭입니다. 라던 우남의 감격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 정부는 우남 서거 8일 후인 1965년 7월 27일 우남의 유해를 이곳 국립묘지 최고 길지에 안장했으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총리셨던 정일근 총리가 대신 읽은 조사에서 우남을 조국 독립운동의 원훈이요 초대 건국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 존재, 선구자, 혁명아, 건국인, 조국의 헌정사에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자주 독립의 정신과 반공투쟁의 선구자, 이 나라의 호국신 등으로 평가하는 균형 감각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운하미께는 1965년,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같은 치명적 오점이 유령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역사적 책임을 특정인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은 올바른 역사 해석도 공정한 역사 심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기빈과 회원 여러분, 앞으로 150여일 후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선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도자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을 잇는 법통과 건국이념을 개성할 것이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정당 정치 세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초대 건국 대통령 우남의 공과를 균형 있게 재평가 기념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차분한 마음으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곳 국립 현충원까지 왕림해 주신 내기빈과 애국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추도대를 해주실 우리 국회의장님, 부원처장님, 또 정국무 전 장관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간에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시면서 군산과 장항의 여러 주민들은 이 투항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지표를 가지셨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신생 대한민국의 건국에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6.25 전쟁의 백적 간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탁월한 외교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헌과 건국 그리고 전쟁 극복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시기에 이처럼 선구적인 기한을 가지셨던 큰 어른을 정치 지도자로 모셨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님의 일생이 온전히 대한민국 현대사 자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사님의 우국 충정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은 결코 우리 세대의 힘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처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신 분들께 오늘의 삶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현대사를 잘못 알고 있는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제정과 건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우리는 더욱 진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사님의 서거 47주년을 맞는 우리 감회는 참으로 숙연하다고 생각합니다. 90평생을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셨던 이승만 박사님 감사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두고 살펴 주십시오. 삼가 이승만 박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회의장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의 서거 47주기를 맞아 대통령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 이곳 현충관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 독립에 큰 공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에 초석을 넣으신 대통령의 영변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님 일생은 대한민국의 순환과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도 민족과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시고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셨습니다.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며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 상위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안보 태세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한미 상호 방위에 근거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며 기적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외국 자본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부담을 줄이며 나머지 국가 예산을 경제와 국민 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 복무하는 데 반해 우리 젊은이들은 2년 복무하고 조기에 전역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신 후 이 조약은 후대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견지명은 지난 60년의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 국제적 이념 대결에서는 냉전이 해쳐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내의 이념 대결에서는 베트남과 같이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위를 동맹국에 의존한 나라는 월남과 같이 동맹관계가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패망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 내의 이념 대결과 한미동맹의 국가 안위를 의존하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즉 남북한 이념 대결의 승패는 대통령께서 만드신 한미동맹을 지키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왔고 금년 10년 공동사설에서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겠다며 올해 한미동맹 해체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세력이 있고 일부 국민은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건국하신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호국에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차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선열들께서 지켜주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 판단에 따라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향후 10년 내에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